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5일 전 벌써 마음이 6일에 가 있나 봅니다. 10월 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와, 이 하루짜리 반등 아닐까? 이 시장의 반등이 좀 연일 이어지는 거, 특히나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이 이틀째 나타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도 될까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감만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제 밤사이 그리고 오늘 밤사이에도 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맵을 봐도 하락한 종목을 찾기가 정말 어렵고 상승의 폭도 보통 평균 뭐 좀 잘 올랐다 싶으면은 4%, 5% 이상 올랐던 종목들이 참 많았던 밤사이 뉴욕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좀 이렇게 상큼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제가 설레발을 좀 치는 것 같나요? 저는 진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늘 우리 장 부사장님과 방송할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금 뿌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투자자로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여러분 이틀 올랐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방송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밝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1시간 알차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에 대한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달러와 국채 금리 여러 가지 부분들의 시장에 연속된 기대감이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나 달러가 이틀째 하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는 이렇게 해서 급반등 랠리를 지속했다라는 게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정해주신 주제고요. 시장을 먼저 지수부터 보자면 지금 다우 지수가 3만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2만 선 후반대까지 밀려났었던 다우지수가 2.8% 오르면서 3만 316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3.06% 오른 3,790선, 또 나스닥 지수도 3.34% 오르면서 11,176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좀 의미 있는 약간 가격 지표들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가가 오펙 플러스 감산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86달러 선,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86달러 선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요새 금값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 거의 3주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던데 1734달러 선, 이제 밤사이에도 1.9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조금 하락세를 보였고 저가 매수세에 힘입었다. 여러분들 좀 사셨습니까? 예,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하고 다우지수가 3만 선이 깨졌던 게 이제 9월 21일이었죠. 22일이었죠. 그래서 9월 22일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금 2주 만에 3만 선을 회복했다라는 건데요. 페드의 향후 행보에 대한 뭔가 조금 긴축을 좀 더 빠르게 그만두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여기저기서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호주 쪽에서 뭐 금리 인상 조금 베이비 스텝 한 것도 그렇고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게 이 페드의 빅피처가
조금씩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63% 정도의 등락, 지금도 3.6% 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장중한 때는 3.5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4%를 웃돌던 이렇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좀 하락세를 연일 보이자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는 분위기였고요.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폭의 금리 인상, 베이비 스택을 단행하자 전체적인 중앙은행들의 기조도 약간 누그러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기대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었고요. 노동 관련 데이터들 꺾이면서 미 연준의 긴축 행보가 노동이 좀 꺾였으니까 이제 임금 상승률도 제한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준이 원하는 빅피처대로 착착착 흘러간다면 이게 조금 더 빨리 된다면 긴축도 올해 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재차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5일 연속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영국의 감세한 발표 직후에 그 달러 인덱스가 114.7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1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증시에 사실 도움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달러 강세인데 여기에서 5일 연속 하락 중인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시장에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인데 그래도 내려와 봤자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노동시장 얼마나 냉각이 되고 있는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졸츠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내용인데요. 8월에 기업의 채용 공고가 지난달 1117만 명. 숫자 너무 어렵네요. 1117만 명에서 지금 1,005만 3천 명으로 약 10% 정도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채용 공고 올려놓은 게 감소를 한 거예요. 10% 정도. 그러니까 채용하는 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구직률이 떨어지겠죠. 연준의 바람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월간 채용 공고가 1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초기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여기에 또 의미를 좀 부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맵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할까요? 어제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 넘게도 올랐는데요. 우리 맵을 함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3.38% 올랐고요. 애플의 주가도 2.56%, 그리고 구글도 3%, 메타도 좀 덜 오르긴 했지만 1.21%, 아마존의 주가도 4.5%인데 여기서 가장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의미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주인공은 트위터였습니다. 무려 주가가 2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다시 계획대로 인수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수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22% 넘게 급등했고요. 장중에는 몇 시간 동안 거래가 좀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당 52달러를 현재 트위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머스크가 제안을 했었던 인수가가 54달러 20센트였는데 여기에는 못 미치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 가운데 트위터의 주가가 급등,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서 주가가 보통 이제 트위터 인수 내용 얘기 나오면은 주가가 좀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한 3% 이상 장중에 올랐던 주가가 2.9%대로 상승폭을 조금 줄인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사실 어제 자동차주들은 다 좋았어요. 일단 뭐 테슬라의 주가도 반등을 어제 시장에서 이제 8% 넘게 빠졌는데 어제 반등을 했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67% 증가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13% 넘게 상승을 했고, 지금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이전 추정치를 절반으로 줄인 후에 3월에 설정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하면서 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또 GM 제너럴 모터스는
공급망 문제가 생산을 방해했었던 작년에 대비해서 3분기 매출이 24%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한 후에 주가가 무려 8.9%대 올랐고요. 포드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7%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주들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강했던 하루입니다. 또 어제 우리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확 끌어올리게 만들었었던 미국의 반도체주들의 움직임도 좋았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5%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4%대, AMD 2.7%대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금융주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JP모건이 4.68% 올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 넘게 올랐고 전반적으로 카드사들, 마스터카드, 비자 등의 종목들도 2에서 3%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에너지주 유가 계속해서 다시 좀 반등하고 있다. 감산 얘기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이 상승분을 좀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엑슨모빌의 주가가 3.6%, 쉐브론도 3.89%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도 어제 좀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5% 넘게 올랐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3.29%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크루즈나 항공 이런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16%, 근데 이들 종목들은 많이 좀 하락한 상태죠. 16% 넘게 올랐고 카니발도 13%, 노르웨이지안 오늘 아침부터 발음이 안 나오네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도 16%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 크루즈뿐만 아니라 항공주도 좋았습니다.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도 모두 8%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다 좋았던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보인 가운데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마음 아프게 했었던 네이버의 포시마크 인수 소식이 전해졌는데 포시마크도 본장에서도 13% 넘게 올랐고요. 관련된 같은 경쟁사로 꼽히고 있는 리얼리얼이나 스레드업도 각각 16% 넘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에서 그거 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탱고픽에서. 어? 탱고픽? 어떻게?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세요.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라.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는 것이 과학적 태도고 과학의 지혜이지 않은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배출한 뇌과학 박사 장동선이 전하는 과학 이야기. 과학적 사고부터 혁신을 만드는 방법, 미래 예측, 그리고 과학이 주는 삶의 지혜까지. 장동선 박사의 과학의 지혜 강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 그 말씀 나눌 그 주제는 그 요새 가장 시끄러운 국가인 영국에 대해서 그쵸.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3프로의 다른 출연진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이제 주시기는 했을 네. 텐데 제가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이 예전과 어떻게 지금 비교가 되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고 좀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유럽 쪽에 있어서의 문제, 전쟁 얘기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은 독일 쪽의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 네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국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 때문에도 이렇게 힘든데 유럽도 이러고 중국도 뭐 만만치 않고 우리는 네. 너무 신경 쓸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어서 영국이 일단 결론적으로 이러한 좀 내부적인 내용들이 우리 국내 경제나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정부에서 다행히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사태 수습은 하기는 했습니다. 네. 임시 방편이기는 하지만 하기는 해서 더 이상 이제 불이 번지지는 않았고 다만 저희가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지금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사진 이제 저분이 트러스 총재죠. 네, 여기 이 사진이 참 재밌어요. 그 최근 이제 트러스 이제 신임 총리죠. 총리와 총리. 네네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 그 쿼시 쿼탱 요 재무장관이 대영 제국을 가라앉히고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런 그림을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네. 웃고 계시네요. 네. 너무 웃고 계시네요. 아, 그쵸. 저분이. 예, 뭐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웃어야죠. 네. 네, 그래서 요 분이 대영 제국을 이끌고는 있는데 지금 가라앉고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네 이렇게 딱 한 장의 사진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제가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뭐 새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감세안이 이제 대규모로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감세와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재원 어디서 나냐라고 했더니 맨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채권 발행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채권 발행을 한다고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불안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커졌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에 BOE 회의에서 1.25% 이상 금리가 지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프라이싱을 한 건데 네. 요게 지금 그 영국의 이제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한 8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2%였는데 이게 최근까지 올라온 게 지금 3%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이제 1%가 올라왔는데 요 속도도 가파른데 요번에 이제 감세안 얘기 나오고 나서 네. 정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에서 그렇죠. 4.5%까지 올랐어요.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1.5% 오르는 게 뭐 무슨 대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3%에서 4.5%면 1.5% 오른 거면 50%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채권 가격이 그만큼 급락했다는 거고 뭐 주식으로 따지면 한 며칠 동안 마이너스 50%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문제가 됐고 이제 30년물 국채 금리, 장기 금리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뭐 결국에 이제 이러한 이제 감세한 결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지금 파운드화도 지금 하락세를 보였었죠. 네,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란은행이 딱 개입을 한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영란은행이 그때 개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의적절하기는 했어요. 어쩌면 너무 급하게 결정을 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그림이나 이런 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좀 재미없지만 좀 글로 좀 적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라고 좀 이렇게 적어왔는데 한번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요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장기 금리가 상승했던 거입니다.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장기 채권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주로 연기금이나 보험사에서 LDI 전략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 LDI가 그 Liability Driven Investment예요. 이게 얘기 들으면 되게 한국어로 뭐죠? 어렵잖아요. 이게 부채 연계 투자인데 부채 연계한 투자.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월 얼마씩 계속 줘야 돼요. 네. 근데 금리가 되게 저금리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이제 충당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레버리지를 조금 일으켜 가지고 수익률을 좀 약간 맞춰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영국 국채가 이제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네. 특히 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한 80%는 채권을 투자하고 뭐 20%는 뭐 위험 자산을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그 80% 채권도 채권 이제 쿠폰이 이제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채권에서 나오는 쿠폰도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높여서 해야 되고 그리고 20% 정도 투자했던 그 위험 자산도 20%에서 뭐 30%, 40%로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에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를 파생 상품으로 투자를 일부를 했던 거예요. 일부러 파생 상품 투자할 때는 이제 증거금만 넣고 그러니까 뭐 100이면 100 전부 다 이제 그 돈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일부 네. 증거금만 필요하니까 증거금 일부를 쓰고 나머지 남는 현금으로 이제 위험 자산 이제 일부를 투자하고 그리고 그 채권도 일반 채권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파생 상품으로 채권 투자를 했던 건데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파생 상품이라 이제 증거금 넣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건데 장기 금리가 이렇게까지 빨리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다는 말 자체가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LDI로 투자했던 파생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마진콜을 당하게 된 거입니다. 이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보통 마진콜이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증거금을 부족한 증거금을 빨리 넣어야 돼요. 근데 마진콜 당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증거금을 이제 허겁지겁 이제 막 만들려다 보니 뭐 이 자산 저 자산 팔고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증거금을 채우는데 증거금을 못 채우는 그런 지금 상황도 발생을 했던 거죠. 근데 증거금을 못 채우면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네. 뭐 연기금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채권이 투매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 다른 LDI의 그것도 이제 마진콜이 나오고 네. 그러면 또 증거금 못 채우고 강제 청산되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이제 심각해졌었던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요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좀 내려오긴 했지만 만약에 요 뒤쪽을 제외하고 요 올라간 것만 보시면 여기서 사실 얼마나 슈팅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아까 증거금 못 채워서 강제 청산이 반복되는 걸 이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소용돌이죠.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했던 거예요. 잠깐 스톱하고 우리 무제한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할게요. 2주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원래 10월부터 뭐 하려고 했냐면 장기 국채를 정부에서 매각하려고 했었어요.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하는 거 스톱시키고 지금 장기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장기 채권을 원래 매각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갑자기 왜 매입하냐 하면서 이제 혼란이 왔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지금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이 소용돌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이제 이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을 시킨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임시방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동안 무제한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러면 10월 10월부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플레이어들이 지금 잠시 진정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좀 뇌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알게 됐어요. 시장 참가자들이.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영국의 약점이 노출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금 LDI의 이제 파생 투자입니다. 근데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연금이 지금 LDI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네, 인지를 못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LDI를 쓰고 있네요. 네네. 뭐 이거는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 영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채권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때 좀 저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는 괜찮은 투자였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급하게 오르다 보니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LDI 규모가 엄청납니다. 1.6조 파운드예요. 이게 2,500조 원인데 네. 영국 연기금 전체 운용 금액의 3분의 1이니까 이번에 만약에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정말 큰 돈이 날아갔을 것 같아요.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연금은 가장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니까 채권은 뭐 변동성 있어도 만기 되면 뭐 원금과 이자를 주니까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파생 상품으로 일부 투자하고 있었네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커지게 됐던 거죠. 네. 어쨌든 그럼 이걸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채 수익률이 앞서서 저희가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단기간에 너무 이제 급등해서 영국 정부가 그걸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단기의 임시 방편이지만 이게 만약에 임시 방편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영국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스 스파이럴 뭐 금리 상승해서 막 마진콜 당하고 네. 채권 투매되면서 그게 반복되는 네. 거는 우선은 스톱을 시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잠시 진정이 되면서 뭐 증시도 반등하고 뭐 달러도 좀 내려가고 이게 되기는 됐는데 네. 이제 10월 15일부터 뭐 그러니까 10월 31일 그때부터 이제 영라은행에서 다시 이제 장기 국채를 이제 매각을 이제 할 예정이기는 한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만약에 시장의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면 뭐 지금 매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을 못 할 수도 있고 오히려 QE를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게 되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영국이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파생 상품과 관련돼서 예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가장 근래에는 이제 2008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렇게까지 파생 상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클 줄을 몰랐잖아요. 네. 이것도 나중에 까보니까 알게 된 건데 저는 예전에 그 LTCM이라고 하는 그 헤지펀드가 있었어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인데 이 헤지펀드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면서 이제 파산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뭐 사실 천재들이 모여 있다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전 영국 사태를 보면서 이 LTCM 사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요?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LTCM은 94년에 설립해서 수익률이 연 40% 이상 났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났죠. 여기에 뭐 요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메인 그 CEO인데 존 메리웨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고 요 블랙숄주 모델이라고 그 경영학과에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그 옵션 가격 프라이싱 모델을 고안한 그 모델이에요. 근데 요거를 고안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교수가 2명이 있는데 이 2명 다 LTCM 파트너였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함께했다. 네, 네. 굉장히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쵸. 같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잘 됐었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수익 과정과 파산 과정이에요. 이제 수익을 어떻게 냈냐면 만기가 다른 채권의 금리 차이를 예측을 하고 이거에 확률이 굉장히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채권 그 레버리지 이제 차익 거래인데 99.8% 확률로 네. 0.03%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수익은 굉장히 적잖아요. 여기다가 레버리지 20배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0.03 곱하기 20이니까 0.6% 수익이 나잖아요. 네.
거래 한 번당 0.6% 수익이 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52주면 31.2%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면 아까 99.8이라고 했는데 0.2% 확률로 마이너스 8%가 날 수가 있어요. 아, 반대로. 먹을 때는 요만큼 먹는데 터질 때는 좀 많이 터져요. 깜깜하게. 대신에 대신에 이제 그 터질 때 만약에 레버리지를 안 쓰면 마이너스 8%로 막을 텐데 제가 아까 20배. 20배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8 160%. 곱하기 20이면 마이너스 160%가 나죠. 그럼 파산이네. 네, 파산이에요. 파산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제가 예를 들려고 이제 99점 0.2%의 확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발생하죠? 네, 발생을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파산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러시아 국채 관련 파생 상품만 1조 달러나 보유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요번에 약간 무리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97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IMF가 있었는데 이제 아시아 이제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뭐 동남아시아에서 뭐 이렇게 뭐 공매도 하고 하다가 좀 손실이 났는데 아마 요 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국채 이제 파생 상품이 이제 들어갔고 이제 그때 이제 일본 국채는 이제 매수하면서 이제 저 트레이딩을 했는데 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국채 뭐 너 이자 지금 못하겠다. 너희들이 국채 투자했던 거 우리가 뭐 책임 못 지겠다라고 한 거죠. 모라토리엄이. 그러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는데 펀드 자산이 1,400억 달러나 됐었어요. 뭐 이 정도면 이제 한 200조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쫙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서 23억 달러로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파산한 건 아니고 연준에서 이제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파산을 나중에 처음엔 안 했다가 결국 이제 파산하고 이제 끝나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아시아 외환 위기 때도 굉장히 그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심한 상태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많이 일으켜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투자를 했던 LTCM이 이제 이렇게까지 파산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뇌관이 이제 발생을 했었던 거고 지금도 금리가 인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역대급으로 빨리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정말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힘든데 그 중에 하나는 약간 발견이 된 것 같다는 거죠. 아, 영국의 LDI, 이 파생 상품으로 투자하는 그 연금 이쪽은 문제가 좀 크겠구나. 요게 만약에 10년 국채금리 기준으로 4.5%, 영국 기준으로 그리고 30년물 기준으로 5%가 넘어가면 네. 연금에서 지금 마진콜이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거를 지금 헤지펀드들이 지금 안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정도까지 우려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최악의 상황도 뭐 그러니까 뭐 IMF의 구제금융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여러 가지 근데 IMF에서는 안 해줄 거라는 뭐 한 번 했잖아. 너네. 네, 뭐 70년도에 한 번 했죠. 네, 뭐 저는 뭐 어제 뭐 그제 어제 뭐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네. 사실은 크게 뭐 진정되거나 뭐 바뀐 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준에서 뭐 피벗이라고 하죠. 뭐 금리를 조금 약간 덜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네. 사실 연준에서 얘기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제 뭐 졸지 뭐 구인구직도 마찬가지로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높은 수준이고 고용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변한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CDS 프리미엄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을 봐주시면 뭐 CDS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냥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망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죽기 전에 뭐 그냥 보험료 내다가 만약에 진짜로 죽었어. 그러면 사망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의 보험료가 CDS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레벨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더 올라와 있고 08년도나 12년도는 이제 유럽 이제 위기가 있었죠. 이때와 비교해가지고 아직 지금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이때도 보시면 항상 위기는 갑자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 우리가 위기 올 거야, 경기 침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대비해서 온 적은 네, 없어요. 없고 오히려 약간 안심하고 있을 때 훅 뒤통수 치듯 네, 오잖아요, 맞습니다. 위기들이. 뭐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주식시장 상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실 하락이 크게 올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고 갑자기 없이. 뒤에서 탁 쳐서 아야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위기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파생 상품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한 그런 지금 상품에서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 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영국의 이제 LDI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 내용을 정리를 한 페이지에 또 해주셨는데 이걸 생각하면 지금 시장이 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환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쵸. 특히 유럽에서는 영국도 마찬가지 유럽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제가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좀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뭐 지금 전쟁 결국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 뭐 지금 해결된 게 없잖아요. 물론 가격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뭐 유럽이 겨울철 그 천연가스 비축 많이 해놓으면서 단기적으로 안정은 되기는 했지만 뭐 지금 뭐 러시아 뭐 핵 얘기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전혀 아직 해결된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도 뭐 생산자, 뭐 소비자 물가지수 전부 다 지금 레코드 하이를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금리 인상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미국이 지금 3.25%고 유럽이 1.25%라서 이제 2% 차인데 다음번에 미국이 0.75% 올리면 유럽도 아마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 지금 영국 정치 문제까지 같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초치고 싶진 않지만 월요일날 화요일에 이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게 너무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저는 약간 숏 스퀴즈로 좀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헤지 펀드들이 가만히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는 쇼칠 것이다. 네,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10월 14일에 그 QE가 이제 끝나요. 장기간 국채 매입이 끝나면 그러면 도대체 10월 15일부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과연 헤지펀드들이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0월 31일 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다시 이제 QT를 이제 장기 국채를 다시 이제 매각을 할 계획이기는 한데 네. 그러면 이제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때 동안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아니 자신 없게 기운이 훅 빠져가지고. 예. 네네. 네, 뭐 유럽 얘기하는 게 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유럽이- 미국은 뭐 알아서 잘 자기네들 나라 살 길 찾아가잖아요. 네. 유럽이 그러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저도 계속 유럽이 너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보고 있으면 뭐 최근에 이제 지인분들도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지금 많이 네. 듣고 있어요. 근데 뭐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뭐 제가 8월 말에 이번에 출연해가지고 유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이기도 합니다. 뭐 저희가 뭐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데이터나 이런 거 보지 않고서라도 유럽이 지금 미국 대비 안 좋다라는 거는 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 유럽을 숏을 하고 미국을 롱을 해가지고 그 차익만큼 이제 수익을 이제 수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요 한 8월 말 정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갭이 지금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을 인버스 ETF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미국은 이제 일반 ETF를 매수를 네. 해가지고 요 벌어지는 요 차이를 이제 먹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 이게 지금 1년으로 보면 거의 한 30% 정도 지금 벌어졌습니다. 벌써 꽤 많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충분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전략도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자분들의 대응책 이제 항상 우리 권동호 부장님께서는 좀 빠르게 이런 매매에 대한 부분을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실천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러지 네.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우리가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의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옥시아는 이제 10월부터 바로 30% 감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키옥시아가 이렇게 좀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가 좀 많긴 많아요. 문제는 키옥시아가 올해 말에 지금 재고만 해도 5달 이상 정도나 지금 된대요. 그러니까 재고 왜 이렇게 많냐면 올해 초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공장 오염 사태 한번 발생해가지고 네. 팔지 못한 제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된 제품도 못 파는데 누가 오염된 제품까지 사냐 이거죠. 오염된 제품이라는 건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를 테스트해가지고 통과는 가지고 팔 수는 됐는데. 있대요. 아, 네, 다시 이제 그거를 뭐 깨끗하게 뭐 네. 세정을 하든 아, 팔 수는 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찝찝하다는 네, 거죠. 아니 지금 새 제품도 안 사봤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키옥시아는 이제 10월부터 바로 30% 감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현재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밖에 많이 추운가 봐요. 우리 위원님이 미주미 티셔츠를 껴입고 오셨네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어제 저도 오늘 자켓 입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보니까 12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겨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좀 얇게 입다가 좀 두꺼운 네. 거 조금 입고 왔는데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작년에 준비한 옷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고가 좀 있어갖고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아 솔직하죠. 근데 그 말이 나온 김에 네. 저희가 이번 토요일 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번에 좀 세미나를 강연회.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화면 보여드리면 그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여의도에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어. 거기서 이번에 리더스홀이라는 곳에서 하니까 음. 여러분 필요하신 분 그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미주미 사이트 그 유튜브에 오시면 되겠고요. 특히 보시면 그 선착순 100분 딱 100 몇 벌이 남았어요. 누군가 인증샷을 보내주신 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인증한 사진 있는데 그것도 좀 쓰시죠. 예. 근데 또 보통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거를 100분한테 먼저 드리는 오. 거로 오셔야 드립니다. 오셔야. 공짜로요? 저 제가 알기로는 3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말이 나온 김에 네. 뭐 옷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우선 따뜻하고 옷이 괜찮아요. 아, 질이 좋아요. 최고 품질 아랫단계, 맞아요. 바로 아랫단계. 맞아요. 이게 나이키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보다 약간 아랫단계입니다. 솔직히. 예.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기 네이버 예약해서 투자공간 세미나라고 치시면 되니까요.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공원 세미나에 오시는 선착순 100분께 또 미주미 네. 티셔츠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커플룩 함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아니 이렇게 급반등을 이틀째 이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 너무 좀 과한 반등 같아서. 그러니까요. 시장이 그 어제랑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딱 차이가 하나 있다면 굳이 따지자면 어저께는 이게 딱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딱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어제는요 막판에 약간 밀렸어요. 그래서 3% 넘던 것이 2% 중후반대로 떨어지면서 상승했거든요. 오늘은 그냥 끝까지 그냥 올라가는 모습. 그러게요. 그래서 계속 굳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3%씩 올랐잖아요. S&P 500이 3%, 나스닥이 3.3% 올랐고요. 다우가 2.8%로 올라가면서 합으로 이틀 동안 5% 이상 올라가면서 S&P 500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가을이 최대폭으로 이틀간 올라왔습니다. 딱 하나 차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트위터그라는 친구 하나 나오면서 트위터가 22%. 급등하면서 그런 것이 하나 특징주가 있었죠. 그쵸. 나머지는 뭐 금리가 내렸네, 미국 달러가 내렸네, 영국 파운드가 내렸네, 영국 파운드가 올라갔네 이런 거랑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심지어는 섹터도 11개 섹터가 모두 올라간 게 똑같고요. 섹터 중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에너지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오늘 86달러 선을 회복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76달러였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86달러로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거. 그래서 어제랑 오늘은 판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제랑 오늘 전체적 월가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낙폭과대, 과매도에 따른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여전히 다수고요. 여전히 시각에서 오늘 마켓워치 같은 데 보시면 일면 전면에 이래서 루비니 교수의 기고문을 바로 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는 늘 얘기하는 40% 떨어진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40이면 2,800. 이걸 그러면 늘 얘기합니다. 30%는 아주 기본으로 떨어진다. 항상.
그래서 그걸 흔히 얘기하는 마일드 리세션은 30%, 그리고 일반적인 리세션은 40%까지 떨어지다는 얘기하는 거라 늘상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굳이 보여드리면 10년물과 2년물이 어제 이어서 떨어졌습니다. 네.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오늘 3.56%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지난주에 보면 4% 장중에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 떨어진 거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 자체, 올라가는 것 자체, 등락이 큰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걸 보시면 오히려 극명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왼쪽은 이틀간입니다. 이틀간의 10년물 금리의 추이고 요거는 이틀간의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올라가고 거의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이제 정책 금리의 전망입니다. 이건 그 정책 금리라는 게 이제 그 점도표에 나오지만 이걸 갖고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 따라 파생 상품으로 매매하는 것에 따라서 역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정책 금리 전망 요 파란색으로 보시면 오늘자에 2023년부터 해갖고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연준까지 나왔을 때잖아요. FOMC 나오고 그때가 이 상태였다 그러면 지금의 사람들의 심리는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2026년까지 내려갔다가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바로 정책 금리의 익스펙트 기대십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달러.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는 11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그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소위 앞전 코너에도 잠시 여기가 되겠지만 네. 구인자 수거든요. 구직자가 있고 구인자인데 구인자 수가 지금 1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역으로 보면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핫해갖고 문제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용시장이 약간 이걸 보면 여전히 핫하지만 약간 쿨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좀 냉각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 부분이 뭐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뭐로 확인되냐면 이번 주에 나올 신규 실업 정부 건수라든가 이번 주에 말할 고용보고서 나오겠지만 이걸 보면 약간 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죠. 참고적으로 이번 주에 나올 고용보고서에 나올 신규 일자리는 지난 달보다 좀 줄어들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겠지만 여튼 이런 걸 보고 굳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이래서 금리에 대한 정책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쉽게 얘기하시면 요걸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점도표로 보면 내년 4.6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4.6까지는 안 갈 거다. 나는 기대 심리가 나온 게 이 표다. 그러니까 요거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유가도 86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 이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유가도 뭐 물론 10달러 오른 것도 부담감이 되지만 네.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시 머스크가 이게 주가가 좀 트위터가 하락해서 인수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에이 그냥 뭐 소송하는지 말고 인수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뭐 경험이 없죠. 뭐 제가 뭐 재판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재판 별로 보통 살면서 안 해보잖아요. 뭐 안 해봤죠. 예, 저는 제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안 없죠. 해봤죠. 전 딱 그 즉석 그 재판 가는 건 두 네. 번 있어요. 즉석. 뭐 운전 관련한. 즉석이라거나 제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지금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교통에 걸려갖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부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가야죠. 예, 저는 사인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왜요? 직접 만나자고. 아 정말요? 그래서 두 번 다 이겼죠 제가. 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을 갈 일이 없잖아요. 네. 웬만한 사인하고 끝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세계의 싸움 아닙니까 지금?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수많은 사람들의 변호인단이 뭐 의리의리한 사람이 모였을 거고 네. 또 트위터 쪽에서도 의리의리한 사람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상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단독으로 나기 시작해서 지금 또 난리가 난 건데 이쪽에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테슬라 측에 일론 머스크 측의 변호인단이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한 거 좋아하는 거가 이 재판에 질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저 확인할 수 없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원한 대로 이제 54달러인가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돈이 뭐 7조인가 뭐 우리나라 돈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이제 그 거래가 정지되기도 하고 풀렸다가 결국은 22%가 오늘 주가가 그러게요.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어제 워낙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또 테슬라는 또 크게 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금년 2월에 요 소식이 났을 때부터 또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 시절이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은 오늘은 큰 영향은 없었어요. 하여튼 정확한 내용은 또 아무도 모르죠. 이게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성격을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오늘 주식시장에서 어제와 달리 오늘은 딱 하나 더 있었던 것이 결국 트위터건이 있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가 다 좋았어요. 네, GM과 포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3분기 생산 이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요일 날이었나요?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할 때 이제 GM과 포드건을 발표했는데 어제 발표했죠. GM은 생산이 24% 늘었다고 발표했어요. 3분기요. 미국의 자동차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수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생산 대수가 24% 늘었고요. 판매 괜찮았고요. 그러다 보니 GM이 8.9%.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섹터별로 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은 지금 과거 11개월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은 대표적인 것이 임의 소비재입니다. 임의 소비재의 대표적인 것은 역시 자동차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관심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GM이 하여튼 8.9%, 3분기 생산 24%. 이거는 여러분 물론 여전히 어떤 서프라이 체인의 이슈가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있지만 상당히 풀리고 있다는 얘기는 포드가 몇 차례 했어요. 그리고 포드가 이번에 여전히 약간의 슬로하다고 그 F150에 대한 이슈가 얘기하면서 3분기는 약간 줄였지만 4분기 이번에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지난번에 포드가 떨어질 때 3분기 실적 얘기할 때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여하튼 떨어졌었는데요.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생산은 16% 늘었고요. 오늘 포드도 7.7%.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자동차 주식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어제도 딱 이 정도 반등했거든요. 2에서 3%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건 전부 다 2에서 3% 정도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 시각 이어서 볼까요? 네, 월가 시각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시각에 여러 명 있는데 오늘 딱 한 분만 모시면 되겠습니다. UBS의 수석 운영 책임자죠, CIO입니다. 흔히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때 마크 헤펠인데요. 오늘의 반등은 낙폭과대 혹은 과매도라는 얘기죠. 과매도에 따른 반등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이미 크레딧 스위스나 시티가 그 연말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추세에서 보면 지금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크게 그 신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이번 반등이 상당히 기대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좋아진다고 예배했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죠. 물론 아주 좋게 보면 이렇게 안 좋았던 9월 그리고 9월까지 이런 특히 중간 선거 했던 해에 보면 9월 30일 바닥이었고 통계였지만 우리가 통계를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9월 달에 하순에 보면 딱 하루 올랐던 것이 이번에도 그냥 정확히 맞아 떨어졌거든요. 28일 하루 오르고 다 빠졌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9월 말이 많이 저점이었는데 사람들이 신뢰를 갖지 않죠. 그렇게 얘기해봤자 욕이나 먹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분위기는 아닌데 어쨌든 반등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좀 뭐 씁쓸하긴 하지만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죠. 지금은 그렇게 좋게 얘기해봤자 귀 안 들어오고 진짜 맨날 또 그 희망 고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라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마르코 콜라노빅도 항복 선언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탐리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약간 또 항상 불리시하잖아요. 그래 불리시한데 마르코 콜라노빅도 약간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 딱 이거죠. 근데 이분도 약간의 제가 봤을 때 제가 영어를 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약간 톤이 바뀐 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연말까지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 가격의 연말까지 그런 얘기보다는 4분기에 빅 리바운드가 가능하다. 큰 반등이 가능할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큰 바위같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휘발유 값만 떨어졌고 휘발유 가격도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또 약간 반등한 지역이 미국에 계신 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캘리포니아 일부에서 가격이 또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분은 여전히 4분기에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통화 당국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정책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5.4배입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오늘 딱 어제 오늘 또 올라가겠지만 15.4배까지 PR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저평가라는 거죠. 그거 지나고 나면 크게 반등할 수 있지만 그 연말까지 해서 연초 가격을 회복한다. 그 얘기는 딱 뚜렷이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약간의 발을 빼는 분위기로 저는 느꼈지만 그런 얘기는 아주 확실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자연스럽게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전히 자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톱니의 긍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 좋게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서 끝나겠습니다. 네. 여하튼 9월 31일 요게 이제 그 S&P 500 그냥 지수로 그린 겁니다. 그 1945년 전쟁 이후에 보면 요거가 평균적인 S&P 500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 선거의 지금이거든요. 9월 30일 저점이었는데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예. 저거 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은 분명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정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저럴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있나요? 저는 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야 뇌피셜레가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봤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평균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타났는지를 보니까 또 갑자기 희망의 불씨 여기서 조금 키게 되는데 네네.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또 앞으로 경험해야 아는 네.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약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과연 밤사이에 뉴욕 시장이 우리 시장에 얼마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살짝 기대는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부디 이제 우리 동학기미 여러분들, 서학기미 여러분들의 계좌의 마이너스가 조금은 줄어들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